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요새요 밤마다 집집마다 들리는 소리입니다. 뭐냐면요. 뒤척뒤척 꾹꾹 벌떡 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더워서 뒤척뒤척 에어컨 꾹 켰다가 전기요금 걱정에 꾹 껐다가 벌떡 일어나서 촤 샤워하는 소리. 네. 이번 여름은 그냥 말 그대로 폭입니다. 폭우, 폭염, 전기요금 폭탄. 네. 폭에 지친 우리에게 뭐 폭포처럼 시원하게 내리는 그 뭔가 그 샤워 말고는 없을까요? 아, 참 답답합니다. 8월 22일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시원하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이 이 사람한테는 운명의 날이었을 거예요. 바로 코인 거래 논란을 빚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 얘기인데 혹시 오늘 징계 수위 어떻게 결론 나왔습니까? 이담 아나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징계 수위 결정 미뤄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김남국 의원은요. 국회 업무 시간 중에 코인을 거래하고 거액의 코인을 보유하고 또 투자한 논란 때문에 지난달 20일 같은 경우에는 의원직 제명 권고를 받기도 했는데요. 네. 오늘 오전 11시에 원래 국회 윤리특위 소위가 열리고 징계안에 대한 표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회의 중에 민주당에서 다음 주에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제안이 왔고 또 왜요? 회의가 좀 원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해산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다음 주인 오는 30일에 표결하기로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오늘 잔뜩 거의 모든 언론이 김남국 운명의 날 막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연기된 게 혹시 거기 회의에 참석할 뭐 윤리위 위원들이 화장실 가야 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나래 변호사님. 네, 바로 오늘 오전에요. 김남국 의원이 본인의 SNS에 올린 글 때문이었습니다. 어허. 김남국 의원은요, 오늘 오전에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 불참한 뒤에 깜짝 소식을 게재했는데요. 네. 김남국 의원은 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허. 그러면서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저를 믿고 응원해준 안산 시민을 위해 임기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뿐이라며 안산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임기를 끝까지 마치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냈습니다. 하하. 윤리위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내년 4월 총선 안 나갈게요 라고 말한 게 혹시 오늘 회의를 다음 주 8월 30일로 연기시키는 결정적 계기나 역할을 했을까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과연 김남국 의원이 그동안 한 행동들을 면책해 주는 것이냐, 과연 김남국 의원이 했었던 일들이 없어지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거든요. 근데 민주당 의원님들은 이것을 상당한 상황 변화이기 때문에 회의를 미루자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측 입장을 봐도요, 김현주 평론가님, 이게 대승적 결단이나 이런 평가라기보다는 뭔가 여기에 행간에 숨은 전략 또는 좀 숨은 의도, 갑자기 내년 총선 불출마 카드를 꺼내든 배경이 궁금합니다. 숨은 의도가 아니라 뻔한 의도가 아닐까요? 뭘까요? 그 꼼수 불출마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요? 왜 하필이면 그동안 시간이 그렇게 길고 많았는데 표결 소위 1시간 전에 아하. 그것도 SNS를 통해서 불출마 선언을 했을까요? 어허. 그 불출마 선언을 하나마나 한 것이 본인이 5월 달에 탈당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 당규상 탈당하고 나서 1년 이내에 복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민주당 이름으로는 선거 출마를 할 수가 없었고 사실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 감정상 어떻게 출마 또 하겠습니까? 지금 있는 의원직도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권고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문위에서 그
가장 높은 순위의 징계 권고가 나왔잖아요. 제명시켜라. 네. 그러면 이게 오늘 만약에 예정대로 됐다라면 소위에서 표결, 가부간의 표결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전체 회의로 넘어간 다음에 본회의로 넘어가거든요. 아. 물론 이제 상당히 요건이 까다롭긴 합니다만 이제 뭐 거의 징계가 될 것 같거든요. 어허. 그러면 얼마나 불명예스러워요. 그러니까 1시간 앞두고 급히 이렇게 불출마 선언한 것은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아하.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신은 김남국 의원 자신은 뭔가 모양새는 고뇌에 찬 결단 내리는 모양새지만 벌써부터 평가는 박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뭔가 이거 꼼수 아니야? 어차피 내년에 총선 나올 가능성도 희박한데 갑자기 의원직 던지는 거 아니야? 이런데 지금 도덕성에도 치명타를 입었던 김남국 의원, 그런데 뭐 정치 생명도 지금 위기에 임박했어요. 지난번에요. 뭔가 눈물을 보이기도 한 게 관심을 모아서요. 한번 그때 장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명 부당하다는 의견 전달하셨을까요? 어떤 내용 위주로 설명하고 있었지만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문위에서 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합당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하시는 것 다 답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예, 아까 그 말씀 정도로 가능하겠습니다. 추가 서명 질문 있을까요? 문 닫겠습니다. 문 좀 닫을게요. 또 같은 동료 의원들은 아무래도 애정을 가지고 진심 어린 충고와 조언을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김남국 의원이 좀 감정적으로 좀 흐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행동이 나온 것 같고요. 지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니 김남국 의원이 울었다는데 뭐 또 화면에 눈물 흘리는 장면도 안 나고 뭘 눈물 흘렸다는 거예요 하시는데 앞선 장면 잠깐 보시면 화장실에서 나와요. 국회 화장실 나오는데 자세히 보시면 엘리베이터 타는데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김남국 의원 옆모습 잠깐 보면요. 세수를 해가지고 세안을 해가지고 머리 여기가 좀 젖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어머 혹시 뭔가 눈물을 흘린 거 아니야? 뭔가 그래서 급하게 기자들 앞에 나타나기 전에 이게 세수한 거 아니야? 세안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양수 의원에게 물어본 거예요. 국민의힘. 그랬더니 그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감정이 좀 격해졌고 결국은 김남국 의원이 눈물도 보였습니다. 라고 설명해서 아하 이렇게 해서 이제 앞뒤가 끼워 맞춰진 거예요. 앞서 머리가 좀 젖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재근 평론가 혹시 저때 소명할 때 흘렸던 눈물 요것도 좀 뭔가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회의 좀 연기됐는데 배경으로 작용했을까요? 글쎄 뭐 눈물 때문에 연기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뭐 김남국 무소속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자기가 이런 논란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는 아마 상상을 못했을 거거든요. 아하. 정치인이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정치인 됐을 때 여러 가지 꿈이 있었을 텐데 나름대로 포부가 있었을 텐데 네. 지금 뭐 제명이 되네 마네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거의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아하. 역사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됐고 또 김남국 의원이 그 전에 이제 방송 패널로 활동할 때 다른 그 정치인들 윤리적으로 질타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렇게 질타하면서 본인이 그렇게 윤리적으로 질타받는 자리에 설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었을 텐데 이게 정치인이 돼서 본인이 그렇게 질타를 받고 지금 여러 가지 또 오명을 쓰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아마 자기도 모르게 격하게 눈물이 나왔던 것 같고 네. 저 눈물이 뭐 일부 과거에 보면 어떤 정치인들이 뭐 전략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올 때도 있었지만 이번 눈물은 이 정도 상황에 처했으면 인간적으로 정말 눈물 나올 만도 하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렇다면 동료 의원들도 어느 정도 그런 눈물을 보면서 혹시 또 동병상련에 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김현주 평론가님 눈물도 여러 종류의 눈물이 있잖아요. 보세요. 물론 속마음이야 본인 당사자인 김남국 의원이 제일 100% 알겠죠. 저 눈물의 의미가 뭔지. 근데 눈물도 그런 눈물이 있잖아요.
억울한 눈물. 와 진짜 우리 나만 갖고 그래? 코인 나만 했니? 막 그런 눈물도 있을 수 있고 정말 내가 그때 왜 생각을 판단을 잘못해서 이런 짓을 했을까? 이런 행동을 했을까? 뭐 그런 회한의 눈물일 수 있고요. 아니면 아니 진짜 나 진짜 국회의원에 돼서 뭐 좀 의정활동 해보라 했는데 이런 거 가지고 해? 나와 더 심한 사람도 국회의원 하고 있는데 뭐 등등의 눈물일 수 있고 어떤 눈물일까요 저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모두 합한 어머. 복합적인 의미의 눈물이 그래요? 아니었을까요? 물론 어. 뭐 본 마음이야 김남국 의원 본인만 알 수 있겠습니다만 네. 뭐 흔히들 정치인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뭐 악어의 눈물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아하. 속마음과 상관없이 정치인이 밖으로 본인이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생각해서 눈물을 흘릴 것이다. 뭐 다소 조금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이는 아주 야속한 시선일 수는 있습니다만 네. 김남국 의원이 정말 그렇게 회한에 들고 억울했다면은 진짜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국회의원이 아무나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내심으로는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보여주기의 의도도 상당 부분 있지 않았을까 아하. 하는 예측은 가능해 그렇죠. 봅니다. 물론 이제 김현주 평론가님의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앞서 우리 하재근 평론가처럼 이 상황에서 흘려주는 눈물은 믿어줍시다 하는 뭐 그런 마음 가지신 분도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원래 오늘 소위에서 징계 수위 결정하려는 투표를 하려다가 일단은 8월 30일로 연기됐어요. 혹시 벌써부터 이런 생각, 이런 전망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혹시 다음 주에 김남국 의원에 대한 뭔가 제명이나 그런 것보다 더 약한 수위로 가기 위한 스텝 밟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것도 나올 것 같아요. 징계 수위를 섣불리 예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징계를 위해서는 먼저 윤리특위가 징계안을 결정해서 본회의에 회부하면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되는데 윤리특위가 징계안을 결정하기 전에 윤리심사 자문위의 자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앞서 지난달 20일에 윤리심사 자문위는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가 있는데 원래는 윤리특위 소위가 오늘 오전에 김 의원의 최종 서명을 청취한 뒤에 투표로 징계안을 결론 내릴 예정이었죠. 그런데 김남국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이어서 오는 30일로 윤리특위 표결이 연기되면서 본회의 최종 표결도 그 이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높은 수위인 제명은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결정되게 됩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의결 종족수입니다. 결국 본회의에서는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못했다는 점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의정활동 중에 상당 부분 코인 거래를 했다는 점 이 두 가지 가치를 두고 어느 쪽에 더 무게를 평가할 것인지에 따라 제명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가 이루어질 것인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정이 진짜 복잡합니다. 이 산 넘고 또 물 건너야 되는 거.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속담 말로 배지를 날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절차가 아니에요. 그러면 윤리 소위 어떤 제명한다고 해도 윤리위 전체회를 열고 거기서 전체회에서 제명합시다 해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김현주 평론가님, 성경에다 나오는 말처럼 누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진 것인가? 과연 떳떳한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혹시 제 식구 감싸기로 혹시 제명하지 말자 이런 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당초 이렇게 불출마 선언이 있기 전부터도 본회의에 가서는 과연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200표 이상이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절대적인 여소야대 상황에서 168석인데 200표 이상을 찬성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엄격하게 해놓은 것은 국회의원 자리를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거의 뭐 개헌 정족수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국회의원 인신상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엄격하게 해야 된다라는 뜻이 이제 거기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 1979년에 YS 제명 이후 그 당시는 뭐 엄혹한 시기였기 때문에 실제로 제명이 된다면은 이번에 처음 제명되는 것과 같은 그런 불명예를 안게 되기 때문에 불출마 선언 이전에도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되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 측에서는 굉장히 지금 제 식구 감싸기에
모양새를 보이면서 이게 지금 수년이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하고 그다음에 특위 전체 회의 통과 여부도 알 수 없을 뿐더러 이것이 만약에 본회의로 넘어간다 한들 제명까지 가기는 힘들지 않겠는가의 무게가 더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8월 30일이니까 오늘 22일이니까 한 일주일 남짓이면요. 다시 이제 결정, 운명의 날이 와요. 그렇게 되면 과연 이게 용두삼인지 그냥 빈수레가 요란했던 건지 뭐 등등등 그런 결정 한번 볼 거야.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깐죽거려? 왜 갑질하니? 이런 대화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드라마에서 나올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나왔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를 잘 알면 취지에 맞게 답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 상호하고 계산돼요. 지우고 발표 저렇게 그러니까 자꾸 깐죽거린다 소리 듣는 거예요. 얘기를 깐죽거린다는 말을 직접 하는 정도는 좀 심하지 않아요? 아니 말씀을 답변하면서 맨날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죠. 예. 깐죽거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반말 듣는 거예요. 위원장님, 전 이거는 저 항의를 드릴 수밖에 이거 봅시다. 없습니다. 예, 저는 이거 해당 항의 드릴 수밖에 음식점을 없고요. 음식점에 이 얘기 상호하고 제가 결제 사과 안 하면 금액을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본인 이 얘기는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들었던 얘기고 국민들이 다 들어서 알고 계시는 얘기예요. 제발 좀 태도를 무겁게 가지기 바랍니다. 최강 위원님한테 그런 얘기 대한 들으니까 진짜 이상합니다. 저렇게 하여튼 그 국무위원의 태도냐고요. 그리고 그게 국회의원의 태도입니까? 그럼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정부 책임자한테 묻고 있는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꾸 깐족거리는 거 보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갑질하라고 거죠.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갑질이 아니라 지금 질문을 하는데 자꾸 딴소리하면서 시간 보내는 아니 거잖아요. 갑질하면서 자, 자기 막말하는 게 질문합니다. 그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판결 질문하세요. 취지에 따라서 와 대박 사건 이담 아나운서 장장 한 2분 넘게 끌다가 이제 질문합니다 하고 진짜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 딱 끝나버렸어요. 네. 우리는 네. 이 두 사람의 충돌은 처음 보는 광경은 아니잖아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충돌이었는데요.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미 질의에 앞서서 최 의원이 한 장관에게 답변 태도와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질의를 시작했고 이 질의를 하면서 업무 추진비 관련 질의였습니다. 취지에 맞게 답하라라고 하면서 질의를 계속 이어가니까 한동훈 장관이 답변할 기회는 안 주고 답변하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 의원이 그러니까 자꾸 깐죽거린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하고요. 한 장관이 깐죽거린다는 말을 직접 하는 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라면서 두 분의 투닥거림이 시작됐습니다. 혹시요 SNS 그 울림 알람 그 소리도 까똑 이거 말고 까똑 이런 거 하는 거 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농담을 해본 거예요. 요건 좀 기억에 지워주세요. 그런데 국회에서 저런 상황 나온단 말이에요. 깐죽거린다, 거기에 태도 등등등 막 그런 나오는데 지금 김현주 평론가님 깐죽거리지 말라는 표현을 여러 번 썼어요.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한테. 일단 저 장면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게 과연 국회에서 취할 태도인가 저는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사실 깐죽거린다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가지고 그 뜻을 읽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최강욱 의원이 쓸데없는 소리를 밉살스럽고 짓궂게 들러부터 계속 짓거린다라는 뜻이라면서 비속어가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일반 사생활에서도 제가 만약에 김명준 앵커 보고 왜 이렇게 깐죽거리세요? 이러면 싸움 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고 하진 않겠죠, 제가. 감사합니다 하진 않겠죠, 그죠? 상당히 인신공격적인 어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상대로 해서 아니 대뜸 깐죽거리냐고 하면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왜 얼마 전에 그 김혜지 의원이 대정부 질의할 때 정말 아주 성숙한 태도로 질의응답하면서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잖아요. 그게 원래 국회에서 있어야 되는 모습인데 너무나 그런 모습이 보기 드물다 보니까 칭송을 받았던 거거든요. 아니 깐죽댄다는 얘기를 사실 한동훈 장관이 전에도 들었어요. 정청래 의원한테 아주까리 기름 먹냐, 왜 이렇게 깐죽거리냐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국회 수준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리는 행동, 이거 좀 비속어 금지법이라도 좀 제정을 해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제 상대방의 뭐 태도, 말투를 잡고 계속 이제 뭐 옥신각신하니까 이런 말까지, 급기야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됐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위원을 향해서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용어 선택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깐족거리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신 것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 국회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위원도 거기에 맞게 태도를 좀 제대로 갖춰야 된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죠. 그 장관이 저렇게 일방적으로 의원 발언 막 하고 있는데 자기 말을 막 하면은 이게 어떻게 질의 답변이 무슨 의미로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뭐 깐죽거린다 이런 용어들은 지극히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게 비속어가 아니에요. 국어사전에 있는 날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쓸데없는 소리를 밉살스럽고 짓궂게 달라붙어 계속 짓거리다. 지금 비속어면은 여기에 비속어라고 나오겠죠.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품위 있는 회의를 위해서 정도껏 하십시오. 아니 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왜 또 정도껏 끼어들어가지고 하시라고요. 그 정도껏 끼어드십시오. 예. 왜 지금 제 시간에 얘기하는데. 하재근 평론가님께는 좀 두루두루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원 사격 나선 거예요. 한동훈 법무장관을 지원 사격한 게, 아니 야당 의원이 질의를 태도를 저렇게 하니까 또 깐족거린다는 표현은 정말 맞지 않다. 국무위원한테 하는 용어가 아니다 하는데, 반대로 보면 혹시 국무위원이나 한동훈 법무장관 답변 태도는 혹시 지적할 대목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확실하게 마주친 것 같거든요. 네. 보통 이런 식으로 말이 탁탁탁 오가는 거 보고 예능에서 티키타카라고 하는데 네. 이게 국회의원하고 국무위원이 저런 식으로 막 서로 그 말꼬투리 잡듯이 저렇게 신경전을 벌이면서 티키타카를 할 수 있다고, 티키타카 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저런 모습이 그 대한민국 생긴 이래 처음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 네. 저거는 국회의원도 그렇고 국무위원도 그렇고 보다 진중하게 저 대화에, 그 질의에 임해야 되는 거지. 저렇게 말꼬투리 잡으면서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좀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적을 받으니까 이게 비속어가 아니다, 국어사전에 있는 표현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국어사전에 있는 말이라고 해서 다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뉴스에서도 보면 하면은 안 되는 표현들 있거든요. 표준어라 하더라도 국회의원도 똑같은 거고. 네. 근데 지금 깐죽거리다라는 표현 지적 받으니까 국어사전에 있는 표현이다라고 하면서 읽어줬거든요. 마지막에 뭐 달라붙어 계속 짓거리다 이렇게 또 읽어줬는데, 짓거리다 이런 표현은 깐죽거리다보다 더 상대방을 폄하하는 것 같은, 네. 더 상황을 크게 만드는 것 같은 네. 그런 표현이고, 또 한동훈 장관은 또 왜 거기에 또 계속해서 말대답을 하면서 더 이렇게 이 상황을 희화화하도록 만드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또 민주당 의원들이 서로 자기들은 괜찮고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말싸움을 이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한테 정말 신뢰를 주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최강욱, 제가 뭐 국어학자는 아닙니다만 최강욱 의원이 하나 간과한 게 있어요. 비속어를 썼다는 게 아니에요. 국어사전에 있다고 해서 비속어란 게 아니라 국어사전에 있지만, 국어사전에 있는 말 중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을 낮잡아 부르는 표현들이 있어요. 비속어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 깐족거린다는 건 낮잡아 부르는 거잖아요. 그게 예의입니까? 예의를 갖춘 말입니까? 그 점을 핵심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비속어도 아니다, 그걸 바쁜데 국어사전까지 찾아보고 있어요. 정말 배가 산으로 간 느낌이에요. 시청자분도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정말 두 사람 다 정말 국민 무서운 줄 알고 좀 법사위에서 채통 지키세요. 그런데 한 곱이 넘으니까 또 한 곱이 있어요. 한동훈 장관과 또 설전을 벌인 사람이 있어요. 이 얘기도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거부하면 됩니다. 투표 거부로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민주당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에 들어갔다가 투표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빠져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피의자고 본인 사건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공당인 민주당이 저러는 건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어제 얘기한 다 들어갔다가
다 퇴장하는 거요? 지금까지 4번 했던 방탄보다 더 저질 방탄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서로 특권 못하게 감시하겠다는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만 듣고는 전후 사정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시청자분들이 박성배 변호사님이 조금 친절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백현동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그 시기상 9월 정기 국회나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데 본회의 회기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보유하고 있어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해주어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국회에서 여야의 셈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와중에 민영배 의원이 나름대로의 묘안을 낸 것으로 보이는데 체포 동의안을 또다시 부결시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체포 동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표결이 시작되면 민주당 의원이 일제히 빠져나오면 된다는 안을 제시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지금까지 했던 방탄보다 더 저질 방탄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결 정족, 김현희 평론가님, 표결 정족수는 만들어서 일단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의장이 땅땅땅 때리면 이제 우르르 나오자, 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형적인 꼼수를 위한 꼼수를 또 부린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저 이야기를 한 장소가 소위 이야기하는 그 친명계, 원외에 계신 분들의 모임에 가서 이제 굉장히 표정도 보면 득이양양 굉장한 묘안을 본인이 생각해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저 얘기할 때 막 박수가 막 터져 나왔군요. 그렇죠. 뭐 지지하는 분들이니까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국회에서 본회의를 무력화시키는 저런 발상을 하는 것도 그런데다가 이게 만약에 표결이 그렇게 해서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또 표결을 해야 돼요. 계속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을 정말 호도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지. 왜냐하면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그 의지가 있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자꾸 옆에서 꼼수에 꼼수를 반복하는 것인지. 그게 이재명 대표의 뜻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물론 민주당 의원 전체의 생각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저런 얘기 듣고 저건 약속은 지켜야 된다, 또 이런 반대되는 의견을, 부정적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는 것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 바꿔볼게요. 요즘처럼 더울 때는요, 어디 한 발짝 또 나가기 싫어서 거기 뭐 중국집이죠, 뭐 시켜주세요, 이렇게 배달을 많이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이담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요즘에는 전화로 배달을 많이 시킨다기보다는 핸드폰 어플로 많이. 제 옛날 사람이군요. 세상에요, 진짜. 어플로 많이 시키는데요. 네. 이제 어플로 배달을 시켜놓으면 도착 예정 시간이 보통 뜹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 기다리고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수저까지 세팅 다 해놓거든요. 그 시간이 지나면 왜 안 오지 싶을 텐데 세상에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요. 경기도 김포 시내 일대에서 배달 주문한 음식이 도착하지 않는다는 항의가 계속 잇따랐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자, 보통 음식점에서는요. 뭐 배달 앱을 통해서 배달 주문을 받으면요. 업주가 음식을 제조를 하고 배달 기사를 호출한 뒤에 도착한 배달 기사에게 음식을 주고요. 배달 기사가 고객에게 배달한 뒤에 배달 완료되면 완료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업주들은 분명히 배달 기사에게 음식을 줬는데 음식이 안 온다고 항의가 오자 식당 업주들이 처음에는 사고겠지 싶어서 음식을 다시 만들어서 배달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음식값도 음식값이지만 이게 배달 앱에서는요 평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음식을 받지 않았던 이제 손님들이 이른바 별점. 별점을 낮게 주는 겁니다. 평가를 자꾸 낮게 주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좀 다들 황당해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런 일이 지난 10일부터 15일 경기도 김포의 하재근 평론가, 어떤 한 식당이면 모르겠는데 여러 식당이라면 그러면 이게 배달 앱 시스템 오류인 거예요? 혹시 아니면 만에 하나라도 그 배달 음식을 받아놓은 손님이 나 안 받았어요 한 거예요? 뭐예요 이게? 그게 아니라
이게 오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믿고 하는 시스템인데 네. 믿고 하는 시스템에 맹점이 있었던 뭔데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서 주문을 받잖아요. 네. 음식을 만들잖아요. 아하. 기사분이 오면은 음식을 이제 내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음식을 내드리는 과정에서 기사하고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사가 와서 그 주문 음식 받으러 왔다고 하면 당연히 그 기사가 왔겠지 하고 음식을 주는 거였는데 그 맹점을 이용해서 20대 남성 배달 기사가 네. 자기한테 배정이 오지도 않은 음식을 그냥 식당 들어가서 또 배달 음식 받으러 왔다고 말을 하니까 식당에서는 그 기사 맞나 보다 하고 준 거예요. 그랬는데 사실은 그 배달을 하지 않고 자기가 빼돌린 거죠. 어머. 그거를 한 5, 6일 사이에 총 21차례 어머나! 빼돌렸는데 음식값이 100만 원가량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아니 저 상상도 못한 보통 우리 식당에 가보면 보통 이제 이런 키오스크라고 이제 우리는 주문하고 있으면 그 옆에 이렇게 창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헬멧 쓰신 배달 분이 오시면 그 직원분이 어디서 오셨지 하고 몇 번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면 딱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그 배달분인 줄 알고 그냥 믿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김현 평론가님.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음식을 중간에서 그러니까 빼돌린 셈이 된 거 아니에요? 어머. 그런데 주로 메뉴가 족발, 치킨, 빵, 아이스크림 같은 거를 와 맛있겠다. 가져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디에 썼는가 하니 아하. 혼자 먹거나 아하.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과 함께 먹었다고 어머나, 합니다. 어머나. 아니 이게 할 짓이 따로 있지. 그걸 자기 배를 채우고 더 나아가 박성배 변호사 이렇게 얻은 음식 가지고 가족을 배불리 먹이 그게 목구멍이 넘어가요 그게? 업주들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동일 인물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먼저 CCTV 등을 통해서 배달 기사를 특정합니다. 이어서 추적 끝에 지난 16일 검거에 성공했는데 이 남성의 범행 동기 진술이 다소 황당합니다. 뭔데요? 이 남성은 그냥 음식이 먹고 싶어서 훔쳤다고 진술하는데 하하. 경찰에 따르면 음식을 훔칠 만큼 어려운 형편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어머?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남성의 진술에 따라서 경찰은 실제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소액의 물품을 훔친 경우 열리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해야 할 사안인가 심리를 해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조치를 실행할 사안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이 사안은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높지 않지만 지나치게 여러 차례 범행을 감행해 상습 절도로 볼 여지가 상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 절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에 따라서 업주들은 다시 음식을 만들어 배달해야 하고 배달 앱의 평가가 떨어지는 실질적인 업무방해 결과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 남성 자신의 생각보다는 훨씬 더 중한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식을요 저렇게 빼돌린 음식을 혼자 으슥한 데 가서 먹었다는 것도 문제지만 혼자 먹어도 문제지만요 가족과 먹었잖아요. 그 가족 중에 혹시라도 아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내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아내분도 있고 아이도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걸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최소한 아이가 있다면 아이에게는 부끄러운 아빠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번 기회에 오히려 바늘도둑 단계에서 걸려서 딱 다행이에요. 소도둑 되기 전에 정말로 이번 일로 반성하기를 진짜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맑은 날 우산 좀 쓰면 안 돼요? 하재근 평론 저는 양산 살 돈이 없어요. 네, 요즘에 뭐 불볕더위니까 네. 우산으로라도 햇빛을 피할 수는 있는데 어허. 이번 사례는 뭐가 문제냐면 우산으로 햇빛을 가리는 게 아니라 얼굴을 가리려고 했다. 어머.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어허. 관련된 영상이 있는데 지난 충북 청주의 네. 한 스포츠 센터 앞입니다. 네. 자동차가 있는데 맑은 날씨에 우산을 쓰고 다가간 남성이 네. 자동차에서 그 낚싯대 가방을 꺼내가지고 네. 지금 어디론가 향하는 아하.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네. 굉장히 태연해서 주인인가 싶기도 하고 네. 그런데 잠시 후에 112에 낚싯대 가방을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담 아나운서 우연히 그 낚싯대가 도난당했다는 신고랑 지금 저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우연의 일치로 그냥 상황이 겹친 거죠. 저분은 한치의 햇살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낚싯대 자기 가방에서 자기 차에서 꺼낸 거 아니에요?
저분이 우산을 썼던 건 태양을 피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CCTV를 피하고 싶었던 어머! 것 같습니다. 어허. 지난 6월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충북 청주의 스포츠센터 앞이었고요. 햇빛이 아주 쨍쨍한 날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었습니다. 주차된 차에 낚싯대 가방을 꺼내가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이후에 운동을 끝내고 나온 실제 저 차량 주인이요. 물건이 사라진 사실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 세상에. 아니 진짜 이 얘기 듣고 나니까 이제 헛웃음이 나오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그러면 저 남성은 이렇게 양산으로 가리면 자기 범행이 안 걸릴 거라 생각한 거예요? 시간이 더 걸리고 덜 걸리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결국 경찰에 검거됩니다. 영상 함께 보시면서 어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허, 네. 주변 CCTV 영상과 탐문 수사를 통해서 용의 차량과 용의자의 동선을 파악한 경찰 이후에 끈질긴 수사로 용의자의 주거지까지 찾아내요. 어머, 저렇게 찾아낸 생겼네. 용의자의 차량 내부에서는 드디어 피해자의 낚싯대 가방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에 그 CCTV가 곳곳에 보고 있고 또 집념에 우리 경찰관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요. 경찰 분과 용의자가 나눈 대화도 한번 들어보세요. 참 같이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실려 있는 낚싯대 누구 거예요? 아, 그날 저기서 혹시 말씀하세요. 체육관에 운동을 갔다가요. 차가 문이 열려 있길래 네, 그걸 제가 좀 가져오셨죠. 네네 맞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뭔가 논리를 만들어 보려고 해도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가당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체육관에 갔는데요. 문이 열려 있길래 가져왔대요. 저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양나래 변호사님. 네, 경찰의 추적 끝에 잡힌 용의자. 이제 경찰이 추궁을 시작하니까요. 아주 순순히 차 문이 열려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라면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네, 할까요, 경찰이? 네. 네. 뉴스파이터 취재 결과에 따르면요. 그 신고에서부터 검거까지 4시간 50분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네.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이제 검거가 된 건데요. 경찰은 남성을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네. 정말로 신속하게 대응에 나선 경찰의 일단은 그 행동이 빛났는데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싯대가 들어있는 피해 차량 주변을 서성이다가 본인 차량에 가서 우산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본인의 얼굴도 가리고 절취 행위도 가리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용의자 집에 가서 문을 수에 두드렸거든요. 근데 안에서 인기척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집 지하 주차장에서 순찰을 돌다가 그 절취한 낚싯대가 실려있는 용의 차량을 발견해서 저희가 본인한테 연락을 했어요. 선생님 차량을 내가 그 주차하다가 충돌을 했다. 그래서 한번 나와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용의자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검거를 한 거고요. 제발요. 우리 좀 타조한테는 미안한 얘기인데요. 우리 타조 같은 인간이 되지는 맙시다. 무슨 말이냐면요. 타조는요. 자기 고개만 쳐박으면 자기를 못 알아볼 거라 생각한대요. 바로 딱 저런 행동이잖아요. 제발 저런 나쁜 마음 요만큼도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면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답니다. 이담 아나운서. 이번에는 뭐 우산조차 사용하지 않은 아주 자연스러운 범행이었습니다. 어허.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충북의 한적한 도로인데요. 흰색 트럭이 갓길에 차를 세우더니 운전자가 내리죠. 네. 비료가 있습니다. 비료한 포대를 옮겨 담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날에요. 또다시 등장한 저 트럭. 같은 곳에서요. 비료를요. 한 포대, 두 포대, 또 세 포대 담더니 부지런히 이러시네요. 네, 그대로 차를 타고 떠나갔습니다. 아하, 네. 비가 오는 날에도요. 어머나. 역시 쉬지 않고 비료를 옮겨서 싣고 사라지는 이 남성. 은근과 끈기가 있으신데요. 네. 맞습니다. 아주 꾸준하죠. 비가 오나 해가 뜨나 무척이나 열심히 어머, 일하시는 세상에, 분 어머. 같은데요. 여기에 아주 황당한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 황당한 반전이라면 이담 아나운서, 제가 볼 때는 차가 이렇게 섰다가 반대로 섰다가 이렇게밖에 없는데 뭘 또 반전이 있을까요? 또 다른 반전이 있습니다. 어허. 한밤중에요. 누군가가 지구대를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경찰에게 뭔가 하소연하는 듯한 이 남성, 바로 네. 마을 이장님입니다. 네. 이 조합용 비료를 쌓아뒀는데 이게 자꾸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머?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작년부터 계속 사라져서 참다 못해 신고하러 왔다는 겁니다. 어머나. 왜 이런 일이 있는 건지 경찰이 신고 접수 바로 다음 날 저렇게 범행 현장을 가서요. 인근 CCTV를 통해서 황당한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어허. 바로 조금 전에 봤던 영상 속에 저 트럭, 저 남성이 가져가던 비료와 바로 사라지던 그 조합용의 비료였습니다. 어머. 자기 것도 아닌 비료를 무단으로 아주 꾸준히도 가져갔던 겁니다. 해당 사실을 확인한 경찰이요, 이 남성을 특정하고 주소지를 확인했고요. 직접 자전거를 끌고 이 주소지 근처로 가서 범행 차량을 찾았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 해당 트럭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네. 얼마 후에 경찰서에 이 남성이 출석을 했다고 했고요. 네. 혐의도 순순히 시인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멋 모르고 우리가 참 열심히 비가 오나 해가 쬐나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인 줄 알았더니 김현주 평론가님 그게 아니었네요. 완전 진짜 반전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료 절도 행각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는 데 더 반전이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네. 작년부터 이 절도 행각이 시작이 됐는데요. 세상에. 작년에 30포대, 올해 47포대. 어머, 세상에. 규모가 좀 커졌죠? 갈수록 커지네요. 네, 그래서 총 77포대의 비료를 훔쳐 갔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비료가 언뜻 들어도 중요한 줄은 농사 짓는데 중요한 줄은 알겠는데 저렇게까지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서는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시골에서는 뭐 텃밭도 있고 뭐 농사를 지으니까 그 밭에다가 뿌리려고 이제 마을에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이 공급을 해주는 비료예요. 보통은 이제 비료의 양이 많으니까 이제 공터에다가 그 비료를 싸놔요. 그리고 그 조합원들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가져가도록 하죠. 몇 포 가져가라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다른 마을 사람인데 그걸 가져간 거죠. 농사 지으려고 가져간 겁니다. 처음에는 뭐 가져가는 게 무슨 죄냐. 누구나 가져다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게 다 임자가 있다는 걸 이제 알고는 인정을 한 거죠. 사람이 아무리 궁지에 몰린다고요. 이렇게 막 생각난 대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뭐라고요? 가져가는 게 무슨 죄냐? 아니 거기 누구나 가져다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놔둔 거 아니냐? 세상에 저게 조합비료면요. 박성배 변호사님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들 대상으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뉴스파이터 제작진 취재 결과 이 남성은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노상에 적치된 비료나 농기구를 가져간 행위도 절도죄에 해당하는데 통상 노상에 적치된 물건을 가져간 피의자들 누구나 가져가도 되는 줄 알았다는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알고 보면 버린 물건이 아니라 남의 물건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가져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절도 양형 기준상으로도 침입 절도와 대비되는 방치물 등 절도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절도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아직 날이 많이 덥긴 합니다만 슬슬 가을맞이 추수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경찰은 최근에 농작물 등을 서리하는 사건이 상당히 잦아졌다고 합니다. 네. 이 역시도 절도죄로 처벌되니 각별히 주의해달라는 당부도 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왜 저 행동도 나쁘지만요. 더 나가서 뭐가 나쁘냐면 저 평화로운 마을에 시골 마을에 저런 일이 벌어지면 누가 누구를 믿겠어요. 흉흉해지잖아요. 정말 시골 마을에 사람을 믿고 다 길거리에 조합원용 비료를 놔뒀었는데 그걸 가져가는 절도가 벌어졌으니 이제는 누구를 믿겠어요. 정말로 그런 주민들의 마음에 대못질한 거예요. 정말로 벌 받아야 됩니다. 야, 이런 세상에 살다요. 이렇게 바다가 뚫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제트스키라고 왜 수상 오토바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바다 위를 달리는 폼 나잖아요. 예, 그건데 그게 이제 수상하다는 거예요. 요번에 발견된 네. 제트스키는 수상하다는 건데 아하.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지난 16일 밤인데 네. 인천안 인근의 한 갯벌인데 해경이 저렇게 플래시로 뭐 빨간색 제트스키 한 대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저 제트스키가 어디 뭐 항구에 정박해 있고 그게 아니라 갯벌에 빠진 채로 있었던 겁니다. 저 모습이 매우 수상하다. 네. 그렇게 경찰이 바라봤던 겁니다. 아니 근데 갯벌에 딱 걸려 있는 거 말고는 저 바다에 제트스키가 양날의 면에 육지에서 타는 거 아니잖아요. 오토바이처럼. 근데
저 바다에 있는데 뭐가 수상하고 미심쩍다는 걸까요? 네, 이 제트스키의 정체 바로 중국에서부터 인천까지 미입국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어머 대박 사건. 네, 이 제트스키를 이용해서요. 중국 산둥반도에서 우리나라 인천 앞바다까지 밀항한 남성, 한국계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이었습니다. 남성은요, 무려 300km가 넘는 거리를 횡단해 왔는데요. 이 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직선 거리보다도 약간 멀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리인 어머나, 거죠. 네. 남성은요, 또 동승자나 조력자 없이 오로지 혼자서 이동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허. 아니 제가 평소에 양날의 변호사님 좋게 봤는데요. 진짜 이런 말 아니 양날의 변호사님 어떻게 300km 저 제트스키 작은 거 하나 몰고 300km 바닷길을 올 수가 있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좀 꾸짖어 주세요. 사실입니다. 어머 죄송해요. 어떡하죠? 제트스키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외국으로 건너간다. 보통 강심장이 어떻게 가능하죠, 아닌 것 이게? 같습니다. 이 먼 거리를 항해할 수 있었던 이유, 이 남성이 만반의 준비를 갖췄기 때문인데 어머. 이 해경에 따르면 이 남성은 구명조끼, 망원경, 나침반을 챙긴 뒤에 지난 16일 중국 산둥 지역에서 1800cc급 제트스키를 타고 출발을 감행합니다. 네. 이 남성은 제트스키에 연료 70리터를 가득 채운 다음에 25리터짜리 기름통 5개를 밧줄로 묶어서 배에 실었답니다. 어머나. 바다 위에서 연료를 보충하면서 약 300km를 항해해 어머. 나가는데 빈 기름통은 그때그때 바다에 버렸다고 합니다. 와 대박 사건. 그런데 저렇게 300km나 되는 바닷길을 제트스키를 타고 연료를 했다 넣었다 막 해갖고 막 바다통에 기름통 버리고 바다에 했는데 와서 이다마는 몰래 들어온 게 아니라 입국 자진 신고를 했다고요?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저녁 시간대에 시간 순서대로 좀 설명을 네네.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후 8시쯤에요. 일단 제트스키가 우리 해역에 들어온 걸 군이 탐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해역에 미확인 선박이 있다라면서 이제 그걸 추적을 시작합니다. 네. 9시 23분에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 인근 갯벌에 좌초된 걸 파악하고 우리 군이 해경에 이를 알립니다. 네. 9시 33분에 그런데 이 남성이요. 직접 119에 신고를 합니다. 어허. 우리 K 갯벌이 발을 잡은 겁니다. 어허.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결국 10시 28분 해경의 이 남성 구조됐다고 해야 될까요? 붙잡혔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어허. 아니 근데 참 일단 집념, 뭐 의지, 왜냐하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저 바닷길을 아무리 기름통을 실었다 하더라도. 그런데 저 남성은요 어떻게 저런 위험을 감수하고 무릅쓰고 대한민국 땅에 들어오려고 박성배면서 왜 저 남성은 기어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오려고 했을까요? 해경 조사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을 자주 오가면서 체류한 경험이 있고 인천도 여러 번 방문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리나 여건에 정통한 점이 이 미입국을 감행한 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정확한 동기를 아직 조사 중입니다. 제트스키에서는 따로 마약이나 무기 등 불법 소지품 등은 발견되지 않았고 일단 해경은 이 남성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제트스키가 일단 개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외부 전문가들에게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고 국내 한 국제연대 활동가에 따르면 이 남성은 현지 인권 운동가라고 합니다. 평소 중국 정부의 정치 검열 제도에 불만이 있었고 지난 2016년에는 시진핑 국가주석 풍자 슬로건이 담긴 티셔츠를 입고 그 셀카를 SNS에 올려서 4개월 동안 독방에 구금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2019년에 만기 출소한 후에도 계속해 출국 금지를 당해왔다고 하는데 일단 남성은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별다른 뭐 저항도 없고도 이 검거를 해서 천만다행이긴 한데요. 차제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300km 바닷길을 뚫고 오는 동안 그리고 물론 해경이 레이더로 뭔가 미확인 물체가 있다는 것까지 했지만 들어왔잖아요. 이게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의 바닷길 철통 경계를 좀 강화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뭐 끔찍한 일을 안 저지를 게 망정이지 하마터면 뭔가 뚫릴 뻔했어요. 경계가. 차제에 정말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다음 소식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담 아나운서. 동물들도요. 도움이 필요하면 본능적으로 경찰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영상을 한번 설마요. 보시겠습니다.
네, 저 멀리서부터 다가오는 무언가 이내 경찰의 발밑을 맴돌면서요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뭐죠? 허리를 숙인 경찰 바디캠에 포착된 장면, 라쿤 한 마리가요 머리에 유리병이 낀 채 어머나. 고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경찰이 유리병을 한 차례 잡아당겨 보지만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고요. 네. 이 경찰이 한 손으로는 라쿤의 몸통을 그리고 한 손으로는 유리병을 잡아서요 한번 당겨 보려고 합니다. 아, 이게 자, 빠질까요? 한 손으로 잡고 쭉 당겨 어머머, 아이고, 아이고, 빠집니다. 자유를 찾은 라쿤 홀가분했는지요. 신나게 뛰어서 저렇게 자연으로 돌아갔다고 하네요. 야, 아니 저 유리병이 뽁 빠질 때 저희 뭔가 채찍도 쏙 사라지는 그런 느낌에서 정말 잘하셨습니다. 오늘의 클로징은요. 경기도 남양주에 사시는 정원석 님이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가끔 친구들과 부부 동반으로 근사한 식당을 검색해서 모임을 갖습니다. 네. 어떨 때는 친구가 서빙 직원분에게 적게는 10,000원, 많게는 20,000원을 쥐어주더군요. 음식값이 싼 것도 아닌데 왜 주느냐며 제가 몇 번 핀잔을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택시도 팁 결제창이 시범 실시되고 몇몇 유명 맛집에 팁 박스가 설치됐다는 걸 봤습니다. 이거 왠지 기분이 찜찜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정원성님 걱정처럼요. 팁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상 가격 인상처럼 되는 건 아닐까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